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금일도 경마의 마루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음성 해설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마 추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의 차이가 뭡니까? 뭐 감정이 있다, 뭐 없다, 그것도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뭐냐? 컴퓨터는요, 이 계산의 신속, 그 다음에 정확성, 이것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주산의 9단이 되더라도 이 컴퓨터에게 찝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컴퓨터하고 다른 게 뭐죠? 바로 통찰력.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제 뭔가를 순식간에 해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 뭐 정서적인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다르겠죠. 그런데요, 이 컴퓨터 중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는요, 인간답게 행동하자, 인간답게 사고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두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이 인공지능 컴퓨터에 바로 이식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도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인간이 만들어진다 해요. 로봇을 만들 때 인간과 똑같은 로봇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현재 경마를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이제 경마에도 상용을 했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바로 경마 프로그램 대회까지도 열리고, 인공지능 경마 프로그램 대회까지도 열리고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말이죠, 사행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조차도 그냥 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긴 할 겁니다. 왜냐면 파이팅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경마에도 접목이 되었다. 그래서 인공지능 경마가 지금 탄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루 시스템, 마루 앱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둑에서도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완벽하게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요, 전문가들 뭐 60명인가? 그래서 60대 0으로다가, 그러니까 60대 모두를 다 이겼대요. 그 알파고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바둑에서 어떻게 이 컴퓨터가 어떻게 인간을 이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 게 바로 얼마 전이었고, 아니죠, 바로 바둑 그 대회, 이세돌하고 대결을 할 그 당시에도 바로 알파고는 질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이거 완전히 잽이 안 되죠. 이세돌이 4대1 진 거 하나 이긴 거는요, 천만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 프로기사들이 전부 다 60패를 다 도전해서 60대 빵으로 다 졌으니까요. 요건 그 이후에 알파고가 인터넷상에서 누구든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프로기사들 도전하면 다 받아줬대요. 그래가지고 대결을 했는데 한 번도 알파고를 이겨간 인간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마는 어떻습니까? 경마는 또 불가능하다고 또 막 그래요. 요즘에는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실을, 증거를 입증해야 되느냐, 누가 있던 사실을 입증해야 되느냐, 그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입증 책임으로 얘기한다면요, 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요, 이 컴퓨터 알파고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지금 된다 하면은 그 된 쪽에서 가만히 있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뭐뭐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떻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 지금 이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게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예. 지금 경마에서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경마에서 된다 그러면 인공지능 컴퓨터 된다 그러면 된다는 사람은 알파고만 딱 부르면 알파고 이렇게만 부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알파고가 했는데 왜 못합니까? 예, 경마에서도죠. 사람이 추리하는 거 그것만 따라하는 거지 경마에서 미래를 적중하는 그 목표가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 컴퓨터 만들었다고 미래를 전부 다 적중합니까? 1경주에는 뭐뭐가 들어오고 2경주가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사람보다 더 잘하면 돼요. 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잖아요. 예. 페르미출제에 대해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이 우매한 남을 이긴다. 예? 우매한 남을 이긴다. 그 남이 어디에 있어요? 배당판에 승화됐지 않습니까? 그 배당판을 이기기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마루 앱 시스템도 배당판을 이깁니다. 충분히 이겨요. 지금 120에서 150까지 지금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기계학습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사후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검증을 한 거죠.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지금 1년 반 됐는데 1년 반 동안 전부 다 한 그 결과를 종합을 해보니까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전체 경주를 그냥 다 하면은 집니다. 근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배팅하고 싶은 것만 꼭 뽑아봐라 해서 뽑아보니까 그것만 배팅하면 이겨요. 그러면 이기면 되는 거지 뭐 전체를 강제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배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4도 추천하지만 4도 안 해요. 딱 한 구멍으로 한 구멍 내지 두 구멍으로다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동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120에서 150%까지 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마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 경마 프로그램 대회가 열리는 등 해서 한참 개발 중인데 지금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 개발 기술을 통해서 경마에서도 충분히 프로그램 가능하고 지금 현재 불을 댕겨 놨습니다. 마루 앱 시스템, 마루 앱 경마 예측 시스템이 불을 댕겨 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제2의 제3의 그 개발자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통계. 숫자가 많은 곳에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라는 것은요, 통계라고 이제부터 통계를 해보자, 통계를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있으면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통계가. 숫자가 2개 이상, 3개 이상만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것은 통계가 평균과 표준편차가 나오잖아요. 이 특성치가 기술적 통계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평균, 표준편차, 뭐 첨도, 외도, 뭐 그래서 범위,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도, 모두, 최빈값,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특성치들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싶다 이게 그럼 그것을 프로그램이 뽑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적 통계량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나면은 바로 예측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나 뭐 판별 분석, 이것도 분석 및 예측을 다 하는 거죠. 상관 분석, 분산 분석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도시지 이론에서 도시지값 찾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이 통계 기술을 다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육종가라든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통계 기술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수학, 그 중에서 통계, 이 통계 기술로 해서 이 모든 빅데이터의 데이터 마이닝 기술, 이런 같은 것들이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통계로. 그 통계는, 저절로 있는 거고, 통계는 진리죠. 수학이니까요. 저절로 있는 것이지, 누가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경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면은 이 통계로 알아보면 됩니다. 배당은 어떻게 되고 어느 말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입상을 하고 그 기대값은 얼마이며 확률은 이기는지 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잘 들어오는지 많은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통계로 찾아서 합니다. 다른 식으로 아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보라 이거지. 다른 식으로 아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계산하는 건 통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로 아는 건데, 누구는 뭐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통계가 제일 근접한 기술인데 통계로 하지 않고 그럼 뭐 사람 머리로 굴려서 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 머리로 생각해 가서 한다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로 말이죠. 이 책 한 권 그 자기가 외우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리나. 이 컴퓨터는 1, 2초면 다 끝나는데. 안 그래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속 정확성은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신속 정확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 인간의 행동까지, 사고학, 행동, 논리, 추리, 이것까지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그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처리하자는 게 인공지능 기술인데.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어저께 TV에서, 뉴스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1위가 뭐냐? 통계 전문가래요. 그리고 가장 저조한 게 바로 기자래요, 기자. 근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가장 인기 1위는 기자죠, 기자. 이거 잘못 썼어요. 기자가 아니라 기자죠. 기자인데 가장 저조한 건 통계 전문가예요. 통계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뭐 통계 애널리스트, 그게 뭐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저것처럼 이제 통계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 그럼 뭐요? 데이터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뭐 경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통계가 어쩌고저쩌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것은요, 지금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통계 전문가가 요즘에 제일 중요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분야예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 없으면 인공지능 기술 그거 아주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무조건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왜냐, 전수조사를 하니까 인공지능은. 근데 그걸 어떻게 연산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이 통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통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전문가가 아주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첨단 기술의 핵심이 기본이 되는 그런 분야예요. 자, 이제 통계 전문가 외면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갬블, 경마, 확률의 발전. 이것은 옛날 고대 시대부터 뭐 파스칼, 드메르게하고 파스칼을 뭐 이럴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파도 있는데, 이소부화처럼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얘기처럼 모든 수학자의 거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갬블을 한번 손을 다 대봤어요. 그 갬블은 뭐예요? 확률 아닙니까? 확률. 그 바로 경마도 바로 확률이에요. 확률을 유지했고,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캐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수학이 발전한 거고요. 이 수학의 발전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이게 한 분야, 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세월의 산책님, 그 아이디 세월의 산책님, 저하고 이제 호영호제하는 친구인데,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관총을 난사하면 맞느냐? 한 방을 쏴도 조전사격을 해야지. 이거 맞는 얘기예요. 나 이거 아주 임팩트,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이걸 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세월의 산책님이 이걸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기관총을 난사하면 맞느냐 하는 거예요. 한 방을 쏴도 조전사격해야지. 실제 월남전이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만 몇 발을 쏴도 한 발은 못 맞는데요. 포탄을 쏴서 파괴가 되면, 파괴가 얼마입니까? 30%가 파괴예요. 1000명 중에서 300명 죽이면은 대포를 쏴가지고 포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바로 그 30% 살상이에요. 30% 살상. 그리고 이 총을 다 M16 총을 다 막 쏴서 이제 하는데, 하늘 대고 다 쏜다. 만 발 중에 한 발이 맞는데요, 사람들. 그 정도로 난사를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쏴도, 한 방을 쏴도 조준사격을 해야 정확하게. 이때부터 이제 뭐 저격병 이런 것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격병이 아주 중요한 역할. 저격병에 대한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저 이란과 이라크 그쪽에 그 저격병을 주제로 해가지고 저격병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정확히 조준을 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전원 기준에서 쏘려면은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배팅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러다가 맞겠지 해야죠. 절대 안 맞습니다. 제일 조준 사격 잘해서 쏘는 것이 배당판에서 제일 조준해서 나오면 73% 한수리 수렴하는데 엄한 데다가 막 난사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50%도 안 돼요. 자, 1, 2, 3, 4, 4지선 단위에서 아무 번호나 막 써보세요. 25점 나옵니까? 안 나와요. 4분의 1이 25점 아닙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그게 25점 나오려면 1번을 전부 다 쓰든가 2번을 전부 다 쓰든가 일관성 있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마에 승부란 없다. 오로지 충분한 자료수와 함께 통계만이 진다. 경마에 매 경주 이것을 틀림없이 맞춘다. 에이, 그러면은요, 신이 이겨, 신이.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한 경주만이라도 제대로 알면은, 그거 뭐,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지 팔고, 산 팔고, 논 팔고 해서 다 넣은 게, 다 해서 이기게요. 한 경주라도 확실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라는 것이 없는 거죠. 승부라는 것이 없고, 도전을 해볼 뿐이에요. 이 경주에 한번 크게 좀 도전을 해보자. 작게 도전을 해보자. 그지? 승부, 목숨을 겁니까? 제가 룰렛 얘기도 했죠. 룰렛이 아니라 러시안 룰렛이라고 이게 총알 돌려서 이제 쏘는 거.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거다 저거다 확답을 못합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정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뭔 얘기더라도 내가 한 달, 석 달, 6달, 1년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해서 이길 것이다. 이긴다. 그것은 됩니다. 그 입증이 돼요. 왜냐면 가치평가된 기대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대값은 불확정값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이 아니라 확정값이에요. 확정값으로 계산된 값이라 그것은 이제 일반 값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확률을 벗어나서 실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마의 적중 목표. 이번 경주 적중이 아니라 여러 경우수 중에서 확률로 기대값을 이기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마의 배팅 목표는 남을 이기는 거, 여기에다 목표를 두면 되지, 이 전 경주의 적중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중인 것은 귀신도 못 맞히는 게 적중인데, 미래를 못 맞히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남을 이기면 돼요. 그 남이 어디에 있어요? 배당판에 있습니다. 그 배당판을 뛰어넘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파이팅도 연구를 할 때 상관계수를 배당판 상관계수가 0.6이 나왔으면 0.6보다 좀 높으면 이기는 거예요. 0.62가 나왔다. 0.63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차이가 클수록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 로직이 알고리즘이 이기는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해온 거예요. 어떤 기반이 있어야 돼요. 기반. 확률, 학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 주먹구기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측 연산? 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요것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마를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연구 안 돼요. 학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필요해요. 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요, 승식의 재우선 요 부분, 다음 주에 제가 이거 올려드리겠어요. 복승식하고 쌍승식의 차이가 얼마냐. 쌍승식 메리트라고 일단 한번 올렸는데, 이걸 좀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요. 요것으로 세금이 뽑혀집니다. 세금이 73%니까 27%의 세금을 내잖아요. 복승식에서. 복승식 하지 마세요. 쌍승식만 하시나. 바로 20%가 여기서 나옵니다. 20%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삼복승식. 복승식보다 삼복승식이 더 훨씬 그 기대값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삼쌍승식. 요것은요, 이 같이 비교를 하면 돼요. 삼복승식하고 삼쌍승식하고 배당 합을 계산하면요, 이게 6배거든요. 6배가 넘어요. 6배가 넘는다는 것은 삼쌍승식을 하는 게 모두 다 삼쌍승식으로 바꿔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6구멍을 사면 돼요. 1, 2, 3이라는 그 막권 삼복승을 산다면 그거를 1, 2, 3 삼쌍조 6매 6매를 사면요, 매번 그렇게 사면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몇 프로 딱 이게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충분한 거예요. 세금을 뺄 정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그걸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이거 트렌드 임팩트 요까지만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임팩트에서 플러스 공략 포인트. 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바로 토요일 11경제 마지막 터진 인기 12. 요것이 어디에 제시가 됐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앱에 그 카페가 있죠? 여기 앱 마루 앱 바로 가기 딱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글이 올라간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뭡니까? 복승 이번주 노릴 고배당 포인트.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번은 10번이고 인기도는 복승 인기 12. 바로 인기 12. 요 부분은 지금 안 나왔습니다. 요 부분 지금 안 나왔는데 인기 12. 이철경 기수 하던 시에서 이번 주 노릴 고배당 포인트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기 12가 나온 거예요. 인기 12가 바로 어제 체이싱 달러즈 그것이 인기 12로 해서 배당이 터진 겁니다. 3복승시 490, 복승 이제 100배에 나왔죠. 또 3복음시 400, 148에 들어왔어요. 148에 들어왔는데, 요것은 제가 이제 고배당 추천을 따로 한 게 있어요. 이거 바로 이겁니다. 11경, 토요일 11경주, 10548, 10548이 이제 유력하지만, 복병은 1번 체이싱 달러스다. 해가지고 이번 경주 10548 이것이 유력해 보이나, 복병이 한 놈이 있다. 그 바로 있는 것이 1번 체이싱 달러즈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도 펄펄 날아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노려왔던 놈이에요. 동국이 좀 불안하지만 이건 노려왔던 거예요. 거리 내려왔거든요. 거리 내렸어요. 옛날에 1700원 날아갔었는데 이 거리 이거 다시 내려왔으니까 또 날아가죠. 날아간 놈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가 이미 있거든요. 1700만 되면 날개가 돋아요. 그래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서 1등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걸 추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줄이다 보니까 이 10548 해야 되는데 5도 떨어지고 10번도 떨어졌어요. 48로 들어왔어요. 148 들어서 500배, 490배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148로는 얘기를 못 했는데 세구멍 내구멍 이상은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사신 분들이 좀 많이 있대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일요일나 고배당 노릴 포인트 어제보다는 좀 더 터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월말 경마라 지금 4, 5, 6달이 제일 4, 5, 6월이 제일 배당이 안 나오는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5월달 이제 한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월말은 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월말이랑 월초보다 이제 월말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기대하기 때문에 이 고배당 노릴 포인트를 여기서 제기했어요.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조금 이따 앱을 설명하면서 그걸 짚고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복승식 4순위축 뒤쪽으로 터진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기 8순위축 이 앞뒤가 다 있는 거죠. 8에 1, 2순위 8에 90순위 이런 식으로 다 돼가지고 4순위축하고 8순위축이 유력합니다. 지금 이게 기대 확률이 90 7, 8%를 넘은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유력함이 있었고요. 이번 주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몇 경주 안 지나서 바로 나오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네 번째로 팔린 말, 여덟 번째로 팔린 말. 그리고 연승식으로는 12 맨 꼴찌. 이건 찾기도 쉬워요. 맨 12번째 꼴찌니까. 꼴찌 말은 이제 삼복승식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삼복승식 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배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마침 또 삼복 고배당이 1000배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놈이 나오면 높겠죠? 12위나 8위나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 높은 1000배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나올 지금 시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나온 포인트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 부분이요. 어제 이제 복수 인기 5위나 6위, 4위들이 많이 나왔어요. 4, 5, 6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때 많이 나온 포인트는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 게이지를 보면은 앱에서 마루 앱에서 게이지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왔다. 바로 이정경기에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임팩트 마이너스는 빨간색,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는 그 초록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 과제는요. 개수들을 이제 개발해요. 엔겔 개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수, 개수, 이 같은 것도 많은데, 지금 공정용마 개수니, 지수니, 징후 개수, 반복 개수, 거리 완성 개수, 순서 반복 개수를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상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터 내부에 이것을 첨가할 예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맞춤 코드 알고리즘을 보완해서 좀 더 변별력 있게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맞춤 코드 해도 잘 마번이 변경이 잘 안 되죠. 예, 그것을 이제 수정을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예상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시간 예상도 지금 변별력 있게 잘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데 좀 더 확실하게 요거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도 지금 1차 배당이라서 종합지를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배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배당까지도 바로 이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2차 배당은 종합지 나온 후에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교할 겁니다. 다른 예측, 전부 다 종합지 나온 후에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함께 비교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제일 우수할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 마이닝 기술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자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앱 올라오는 거 개발한 거 뭐 경마왕에서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자 측에 못 드는 사람들이에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자가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파이팅은 데이터 마이닝 기술자죠. 예, 전문가고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 지금 SPSS 통계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까지 예,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주 고배당 마분과 공략 포인트 정보를 이제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예상 정보 코너, 일반 이제 이런 코너들이 많이 있죠. 예, 다른 데 앱은 다 일기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행 예상 코너. 예, 의외로 철학적인 부분, 어차피 과학으로는 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오행 쪽으로 예상을 하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계하고 접목시켜서 예상 코너를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도 훈련을 예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가상 경마 운영 체제를 가동을 해서 배팅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하고 본인의 랭킹 이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바이 진단 알고리즘 코너를 신설해서 문진하는 거죠. 계속 문진해서 이 말이 안 들어오겠냐 들어오겠느냐 그거를 문진하는 코너를 딱 만들어 몇 가지 이제 뭐 7, 8단계를 거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이게 지금 개발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운영 과제는 이제 홍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문제, 그 다음에 수시 그룹 대회 예상대 맞대결 문제,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선출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좀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제들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예상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좀 지워 놓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마루 경마 예상을 실행을 합니다. 진행되죠? 자, 출전표에서 오경주를 보겠습니다. 일요일 오경주. 오경주 경지력 데이터가 이렇게 전면에 뿌려지고 예상이 왼쪽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3279 이렇게 예상이 됐네요. 자, 그럼 인기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경망에서 제공하는 인기도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1 이런 식으로 뽑히네요. 321 3파전이네요. 3패전. 오경주. 총 16개 예상지 회사 중에서 12개 예상지 회사가 1등 한다고 지금 그게 말이 3번이에요. 외국 좀 3마리 중에서도 이게 또 강축이네요. 그러니까 1강 2중 구도의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그맣게 뭐 7번, 뭐 10번, 9번 이런 식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321, 7, 10, 9. 그러면 여기서 3279가 뽑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토 예상으로 뽑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맞춰서 확률에 맞춰서 내가 한번 눌렀다는 것은 나의 기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각에 내가 눌렀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 예상도 그냥 뭐 랜덤으로 뽑히는 게 아니고 이거 확률이 가중치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오토 예상입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다 됐어요. 마사의 거는 이제 5위까지 밖에 안 돼 있죠. 그래서 12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맞춤 예상 코드 2371이 뽑혔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기수 전개 무슨 능력을 한번 7 정도 주고
조교는 한번 이제 3으로 주고, 승부는 이제 뭐 6으로 줄까요? 예. 그래서 2317이 뽑혔네요. 자, 2317. 1번이 새로 들어갔네요. 1번, 예, 원드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예, 능력은 이제 1번이 좀 센 모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 설명을 드리면, 이 선행마들이 우울합니다. 지금 1200m예요. 이건 이 오경주가 왜 이렇게 뽑혀져 있느냐 하면은, 요 1, 2, 3번이 선행으로 비비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죽을지, 아니면 두 마리가 죽을지, 아니면 세 마리 모두 다 죽을지. 지금 근데 3번이 좀 특히 센 말입니다. 그래서 센 말과 비슷해야 되는데 좀 세면은 이놈은 안 죽어요. 예. 근데 비슷하게 어울려서 나가게 되면 전력 손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이제 동반몰락을 하게 됩니다. 동반몰락을 하거나 아니면 센 놈 한 놈, 모래를 안 맞는 맨 앞에 나가는 놈이, 예, 살아남기가 쉽고요. 아니면 이제 선입으로 그냥 얘는 성질이 선행보다는 선입이 좀 강해. 그러니까 선입형 선행마 이런 것들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의외로, 예, 이게 이제 저력이 있는 놈이에요. 지금까지 1분 15초를 다 땡겨서 얘도 1분 15초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춰드는 게 열퀸 요거예요. 이게 선행은 않고 이게 추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날라온다 그러면 7번이 날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무너지고 막 그래서 지금 야 이거 뭐 다 죽네 할 때 날라오는 거는 바로 7번이다 하는 겁니다. 예. 7번도 9번도 있어요. 9번도 추입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주력은, 예, 3, 2, 1, 7 예, 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3, 2, 1 순으로 능력 지수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순위가 이렇게 나열되고, 이것을 봉 차트로 이제 봅니다. 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이것은 딱 특정된 한 값이지만 범위를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놈이 이런 식으로 뽑혔느냐, 이놈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를 전체를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일단 가상선이 여기에요. 이번 경주는요 센 편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상선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야 입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볼 때 3번, 1번, 2번이 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번도 옛날에 있는데 지금 요 부진하네요. 이게 까만 선, 종선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 기록이에요. 이건 최고 기록, 최하 기록. 예. 꼬리는 바로 요거는 뭐죠? 예. 상승세, 이건 하락세. 양쪽에 다 있으면, 예, 보합세. 없는 거는 보합세고 이건 적응세예요. 예. 이런 식으로 빗금 있는 건 뭡니까? 빗금. 이거는 첫거리다 이게. 지금 환산 기록으로 해서 나온 거다. 첫거리로 나온 거. 이것도 첫거리고요. 딴 거는 다 뛰어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별표 있죠? 이건 유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 1번이 지금 제일 유력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용지는 컴퓨터는 3번, 1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능력상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시스템 예상에서는 얘가 환경적인 요소를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1번이 이렇게 빠지고 2번으로 됐어요. 2번. 예. 이 문세영 기수가 이거 기승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번 따지고 보면은요, 이 능력하고 환경적인 측면을 같이 비교할 때 2번보다는 1번이 좀 세 보인 것 같아요. 예, 파이팅 개인 이렇게 볼 때 3, 1인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9번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2번이 무너지면 3위인데 3복으로다가 7, 9를 넣으면은 아주 이거 이번에 먹기 쉬워요. 예, 이거 맞추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팅 메리트가 있어서 이 경주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축에 7, 9. 예. 3일축에 7, 9요. 예. 3일은 이제 복승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2번을 빼버려. 예. 빼버리고 3일축에 7, 9, 3복. 이런 식으로 3쌍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3일, 7, 9 4방 중에서 이 고배당 매니아들은 아예 3일도 빼버리고 7, 9로 갈 수도 있긴 있는데 3을 좀 빼기가 힘든가요? 그럼 3, 7, 9 복조로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3, 7, 9. 예. 세 방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조로다가. 왜냐면 이번 경기는 1, 2, 3번이 비비다가 이게 동반 몰락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거죠. 그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지 편성, 그런 편성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이상으로 봤을 때 3번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3, 7, 9 이런 식으로 3이 워낙 세요 이놈이. 예. 그래서 3, 7, 9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기본형은 3일 놓고 7, 9 7, 9 이것이 2번 빼고서는 3, 7, 9, 3, 1
놓고 7, 9, 3복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3일은 배팅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병말을 딱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7번, 9번이 이렇게 복병으로 하얀 별로 다 잡혀져 있어요. 예. 이것은 뭐 왜 복병이다 하는 것이 여기 딱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7번, 9번이 명확하게 나오고, 승리마필 까만 별 3번으로 되어 있네요. 3번. 예. 그 유령마필로 1, 2번이 잡혀 있긴 하는데 2번은 좀 지우고 1번은 좀 유력하긴 한데, 이것이 이제 7번, 9번하고 관계에 있어서 3일 축에 7, 9 이렇게 3번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시고 그 내용을 한번 경주 보기로 한번 해봅시다. 네, 뜹니다. 3D 그 시뮬레이션이 뜨는 거예요. 그럼 초반에는 누가 나가요? 1, 2, 3. 예, 2, 3, 2, 3, 4, 1, 2, 3, 9, 1, 2, 3, 9, 1이 되네요. 2, 3, 9, 1. 예, 2번이 지금 바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문세영이 지금 앞에 무조건 나가지 않습니까? 문세영은. 그 다음에 이제 2, 3, 1번도 있고요. 따라오고요. 3도 따라가고. 3은 이제 워낙 센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모래를 이제 맞는데, 모래를 맞고 신경질을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 3이 추월을 해야 될 텐데요.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제 3이 1번 뒤를 2번 뒤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 3, 1 이렇게 뭉치지 않았습니까? 2, 3, 1. 그리고 9하고 7은 저쪽에 있어요. 7은 여기에 출이마예요. 출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쭉 올라왔어요. 지금 5자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3, 2, 1 해가지고 9, 10,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막판 스포트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3, 2, 1, 9, 10, 7 순위에서 3, 2, 1, 9로 나오네요. 3, 2, 1, 9. 3, 2, 1, 9. 그럼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7이 지금 올라오는 요 부분이 올라오다가 지금 그쳤는데, 이게 좀 추입이, 이게 너무 비비게 되면은 7이 올라온다 하는 거예요. 비비기 전에 편하게 가면은 7은 여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제 상세 정보는요, 오늘은 상세 정보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다시 요 부분을 말이죠. 지난번에 요 1단을 설명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단, 요거를 설명하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경지출, 연계출이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고요. 이놈이 왜 복병인가가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평가된 정보하고, 그리고 스페디시스 하게 되면 능력이 확 편합니다. 이게 이 3번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98.90, 88, 98. 이게 76.95 이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보다는 1번이 더 96, 95점으로 세죠. 직전에는 좀 뭉개긴 했지만은. 자, 그리고요, 7번도 90.78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9번은 조금 이제 터지긴 하는데, 좀 처지긴 하는데, 88점 해가지고 96점도 있는 적이 있고요. 그래서 레이팅을 보면은, 이건 이제 마사의 레이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3번이 73점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이 69점. 그 다음에 8번이 오히려 이제 65점으로 높네요. 온더스테이지 옛날에 막 누구죠? 임랑 기수가 이제 두 번이나 적중을 시켰는데, 옛날 그러면 온더스테이지 들어온다 고 적중을 시켰는데 임랑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3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2번과 9번이 비슷한 수준이네요. 7번까지 이렇게 비슷한 수준. 능력으로 볼 때도 3, 2, 1, 그 다음에 7 이 정도로 3, 2, 7 이런 식으로 능력이 세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대로 시간 많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경주 추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추세를 알아보면 지금 노림수 아까 여기도 보면은 4순위치가 어디 있죠? 여기입니다. 지금 97%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노려라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은 바로 트랜스 임팩트 플러스 부분, 이건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99%, 90에서 99%, 빨간색 부분은 이제 90에서 99%를 노려라, 중점적으로 노려라 하는 여기 써 있죠. 트렌드 임팩트 마이너스. 요건 트렌드 임팩트 플러스 부분이다. 잘 나온 부분이에요. 요건 잘 안 나온 부분이고, 관심 있는 대상은 이 평균 부분이 아니에요. 중앙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거 잘 나온 부분, 잘 안 나온 부분에서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이 트렌드 임팩트 아닙니까? 임팩트를 주는 부분, 바로 이걸 확률로 표시하면 97%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푸아손 분포로 계산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 어떻습니까? 배당은 삼복 배당이 지금 1000배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3복 이상 이렇게 92% 예측이 되고요. 단성은 이제
를 줬어요. 단승대로 줬고, 복승은 이제 여기 8순위하고 12순위 지금 얘기하는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연승은 바로 이제 12, 11순위예요. 12, 11순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 바로 마지막 경제리가 10순위가 나왔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승은 3일 단방, 쌍으로 하세요. 쌍으로 3일 단방. 그리고 삼복은 3일 축에 7구, 3일 축에 2구, 쌍3까지 3일 축에 7구 이렇게 두 방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